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2월 13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까지 코스피 코스닥에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현상인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주는 빨간불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0.5%의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은 또다시 1.5%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눈에 띄는 것은 금융주가 조금 많이 빠졌고요. 반도체는 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제약바이오주들, 최근에 조금은 조용했었다면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새롭게 올라왔네요. 또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2차원지 소재기업들, 이쪽은 그래도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기관만 나홀로 수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4일 동안의 패턴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기관만 나홀로 수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비슷한 수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이 종목은 어제 외국인의 오랜만에 순매도가 나왔다면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카카오의 흐름도 괜찮았었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크래프톤,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현대중공업, 네이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다소 조용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전날에 나스닥은 2만포인트를 돌파했었다면 어제는 소폭의 약세 흐름과 함께 마이너스 0.6%로 마무리되었고, S&P 500은 마이너스 0.5%, 다우지수도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마이너스 0.9%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1%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은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중국 증시도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과 아시아 시장을 봤을 때는 오늘 시장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웬일인지 이번 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관적으로 보는 시장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흐름과 다르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또 일봉상으로 보면 지난 12월 9일 당시에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 그때는 RSI 지표가 30포인트를 터치했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4일 동안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시장의 과열을 나타낼 수 있는 RSI 지표, 그 지표를 봤을 때는 확실하게 과매도 구간을 벗어났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지금은 50포인트를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의 위치를 봤을 때는 과매도 과매수 구간도 아니고 딱 중립적인 위치지 않나, 그렇게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 개월 동안의 추세를 보세요. 이때의 추세에서는 RSI 지표가 60포인트를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50포인트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어쩌면 추세가 다시 한번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은 바뀌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었던 이 추세 있죠? 자, 지금 코스피는 명확한 추세가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7월부터니까 6개월 동안의 흐름이거든요. 한 차례 고점을 찍고 나서 2번, 3번, 4번, 5번, 지금이 딱 6번째예요. 정확하게 그 추세선까지 맞닿았고, 또 일반적으로 이런 추세를 따른다면 다음 주는 주가가 다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4일 연속으로 주가에 반등이 나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주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어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 추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동안 이어진 이 추세를 깨고 올라가려면 당연히 시장 중심주의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국내는 반도체 관련주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에는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6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빠진 만큼 이 추세를 따라서 다시 한번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추세를 깨고 올라가면서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토요일날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게 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지는 모르겠지만 토요일날 다시 탄핵 표결이 있고 그게 시장에 어떤 변동을 또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은 다음 주 수요일쯤 되겠죠? 올해 마지막 FMC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정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하다고 보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뉴스와 주식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보자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도 조금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렇게 큰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반면에 전날 많이 빠졌었던 네이버는 다시 한번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스트 소프트는 8%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루닛, SOS랩 다양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시장 흐름은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추세를 따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시장은 아니었고요. 때문에 오늘만의 시장의 특별한 재료를 설명하기에도 다소 애매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재료가 있고 또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일단 반도체 관련주도 항상 상위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해도 이런 종목들은 패스해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상승폭이 조금은 꽤나 나온 종목들 또는 전날 대비 오늘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일단은 루닛이 지금 3위에 올라와 있고 반도체 관련주를 제외하면 오늘 가장 많은 거래대금에 실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루닛은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칫 고점에 따라가다가는 굉장히 물리기 쉬운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이 꽤나 진행된 종목이라면 아무리 어떤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도 저는 5일선 위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말자고 권장해 드리겠고 혹시나 11선 내지는 21선 근처에서 분봉상에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런 구간을 한 번쯤은 공략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재료가 있었는데요. 자, 루닛이 염색 정보를 활용해서 암 단백질을 찾는 AI를 개발했고 이게 네이처 자매지에 게재가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고 있고요. 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양이 될 수 있습니다. 금양은 전날에 38위였다면 오늘은 순위가 4위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오늘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469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 공시인데 향후 6년간 1,400억 정도가 될 것이고요. 사우디의 한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이 1,700억에 실리고 있고 현재 9%에 가까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재료가 좋다고 해도 자, 지금 장기적인 추세를 보세요. 물론 최근 들어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만하면 또 급락이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실렸다고 해도 21선조차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런 종목들은 패스할 것 같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오늘 밑에 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오고 있죠. 때문에 어제만의 캔들을 본다면 수급이 조금은 빠져나가나? 그렇게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다시 한번 밑에 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만큼 추세는 여전히 견조하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톤, 이 종목은 양자 관련주예요. 한 이틀 전에 양자 관련주가 크게 상승이 나왔고 대표적으로 아톤, 엑스게이트, KCS, 우리넷, 우리로 이런 종목들의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며칠 전에 구글에서 양자컴을 개발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그게 투심을 많이 자극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양자 관련주, 대표적으로 리게티라든지 또는 아이온큐 이런 종목들의 엄청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국내 시장에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시총이 굉장히 작습니다. 1,300억 정도, 얼마든지 주가의 급락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연속성을 더 뛸 수 있는지 또는 그동안 이런 재료로 많은 상승이 나온 위치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게임주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카카오 게임즈가 오랜만에 포함이 되어 있고 오늘 17%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던 것은 얼마 전에 퍼블리싱을 맡은 신작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이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의 호평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조금 더 증폭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강한 반등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게임주를 우리가 공략할 때는 저는 명확한 타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게임주는 분명히 성장주와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단 게임주가 가장 주목을 받을 때는 바로 신작 출시 시점이에요. 즉 신작이 12월 25일쯤에 나온다면 최소 한 달 전부터 해서 그때에 가장 많은 기대감이 쏠릴 수가 있고 주가도 실제로 그 시점에 가장 많은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작이 발표되고 나서 그게 뭐 순위권에 올라왔다 이런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또 한 번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구간은 신작 발표 시점으로 해서 대략 한 달 전부터 그때의 어떤 주가의 기대감에 따른 변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게임주는 필히 신작 시점을 공략하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거래대금 상인 종목들을 한번 설명해 드려봤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보는 방식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적용을 시켜보시면서 항상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캐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